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일찍 잔 거 제가 조금 뭐 피곤해서 그렇다 치고라도. 네.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한 거보다는, 네. 뭐랄까, 2대2, 그냥 딱, 뭐, 무승부처럼 네. 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신문에서 무승부 이렇게 표현하지만, 무승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건 저기예요.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선전했다. 선전했다. 네. 이게 승부가 뭐 안 가려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려졌다. 어느 정도 가려졌다. 조국은 패. 자, 그 조국이 이번에 보니까 제일 많이 손해본 것 같아요. 제일 네. 크게, 네. 타격을 입었죠. 네. 타격은. 왜냐하면 그만큼 쏟았으니까. 그렇죠. 네. 쏟은 만큼 안 돌아왔으니까. 그럼요. 네. 완이 전 당이 물론 12명밖에 안 되는 당이더라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냥 다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제가 본전치기 했고요. 본전치기. 네, 본전치기 왜냐면 했고요. 거기는 원래 지난번에 호남이 정당 득표율이 조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곡성은 민주당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들, 진보당이 나름 굉장히 약진을 했잖아요. 나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약진. 이번에 보면 특히 영광인가요? 거기서는 뭐 조국당을 이겼잖아요. 2위. 2위를 했습니다. 그건 정말 네. 이건 눈부신 선전이죠. 그래서 조국당하고 진보당을 합치면요. 네네. 거의 60% 가까이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네네. 지금 민주당이 전남이면 호남의 텃밭, 민주당의 텃밭 중 텃밭인데 그렇죠. 민주당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41%밖에 못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60% 가까운 표가 비민주당 정당에 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다른 그 민주당 바깥에 이런 진보 좌파 세력이 연합한 거에 진 거예요. 네. 6대4로 졌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원 정말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늘 감탄하지만 네.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광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 완전히 독주를 했으니까 수십 년간. 그렇다면 네. 그 야당이 지금 분열해서 사실은 네. 선거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긴 셈이지 네.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50%가 더 넘은 거예요. 60% 가까이 된 거예요. 60% 예, 가까이. 60%. 이재명 리더십에 음흠. 지금 그 공감하지 않는다. 난 차라리 진보당 아니면 조국당 찍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영광 주민 중에 그렇죠. 10명에 6명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대안이 필요하다, 지겹다라고 네. 생각한 사람이 60명이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네. 강화 한번 보죠. 금정은 맨 나중에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네. 강화. 네. 사실 이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 네. 셈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제가 주장했듯이 지난번 그러니까 지방 선거 때 보니까 네. 지금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보궐이 그렇죠.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분이 원래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직전에 탈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3 후보가 시비를 건 거야. 뭐 네. 자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지만 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인정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후보도 탈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의 이 양대가 전부 다 이제 나와서 그렇죠. 삼자구도 그렇죠. 이번에 하면희 후보와 지난번에도 똑같이 하면희 후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곳은 강화라는 곳은 한 사람의 또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안보의식.
그리고 그렇죠. 이 당을 지켜야 된다. 이 그렇죠. 의식이 원래 뿌리 깊더라고요. 원래 그때도 그렇습니다. 47%인가로 그럼요. 네. 아예 몰표를 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3자 구도도 별 영향력이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안상수 시장의 패배. 네.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6%라니. 그래 6%밖에 못 얻었다. 그래. 네. 지난번에 17%였어요. 그 저기가 제3 후보가. 원래 안상수 그 양반 지역 그 지역에서 그냥 지명도 있는 분 아닙니까? 원래 구력도 엄청나고 원래 그렇고 네. 뭐 전국적 인지도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안상수 시장에다가 뭐 의원도 했고 뭐 대선 후보 대선에도 몇 번 나왔었고 네. 그런데 6%를 얻었다라는 건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 이번에 과거 주민들이 어떤 누구를 찍어줘야 되는지, 그렇지. 누구를 밀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아무리 여기 안면 있고 올해 이 지역에서 우리랑 인연을 맺어온 그런 정든 정치인이라고 해도 네. 이번에 저분 밀어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네. 이 지역에서 42% 얻었습니다. 한연희 후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안상수 그분도 원래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50.97, 약 51% 국민의힘 박영철 후보인데 네. 지금 안상수 그 양반 합치면 이제 거의 57, 8% 되잖아요. 58% 거의 가까이 요게 되죠. 아까 뭐하고 대비되냐면 바로 영광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은- 영광에 사실 민주당이 50%가 넘었어야 돼. 그렇죠. 넘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국민의힘 자체만으로 넘었고 음흠. 그다음에 명실상부 안친성도 원래 국민의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거까지 합치면 여기는 국민의힘 계열이 거의 60%를 얻었고요. 민주당은 똑같이 42%밖에 얻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영광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제3 후보의 17%까지 합치면 거의 47에다가 17이니까 60% 정도까지 되거든요. 예, 요게 중요한 게요. 예, 뭐 예. 그러면 민주당이 뭐 어차피 조국도 다 원래 우리 뿌리 아니냐 그러는데 조금 그거는 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이재명하고 조국은 상극이죠. 상극이죠. 그건 다르고 안상수하고 국민의힘은 그냥 공천 불만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상극이죠. 여기는 민주당의 적통이 누구한테 가느냐를 놓고 네. 완전히 그 남북으로 갈려 싸운 세력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이게 뭐 안상수하고 국민의힘 합쳐서 뭐 그렇게 계산을 요량이면 우리도 뭐 조국당도 우리한테 붙여야지라고 하시는 분 있다면은 그거는 전 노라고 말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조국의 얼굴이 일그러진 이유가 네. 뭐냐면 이제 곧 지방선거 때 예. 민주당보다 더 많이 호남에서는 줄을 설 얻어야지.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조국당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지금 뭐 문전성시야.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다 지금 구의원부터 뭐 시의원부터 도의원까지 전부 다 줄 서고 있어. 야, 네. 우리가 완전 대안이야라고 했다가 죽순.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네네. 지난 4월에는 그 총선 그 4월 10일까지만 해도 네네. 당연히 조국이 호남에서 그렇게 표를 가져간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 죽겠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이 범죄 혐의 자. 이런 사람이 있는 지금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네네. 차마 그러니까 정말 양심이 손이 안 간다. 그래도 그렇죠. 지역구는 민주당밖에 없으니까 찍지만 네네. 대신에 내 양심을 비례대표에서 표현하겠다. 음흠. 그래서 조국에게 호남 분들이 그렇게 표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호남에 기대를 넣고 지금 그렇게 12석 비례대표를 얻은 당인데 네네. 그래갖고는 새 국회 돼갖고 조국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조국 보여준 거라고는요. 맨날 그놈의 화난 얼굴. 네. 누구한테 성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렇지. 그 얼굴에 보면 썩난 얼굴 나오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음흠. 뭘 제일 그렇게 듣다고는 자기가 되게 억울하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국회가 한풀이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의석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국민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폈어야죠. 근데 지금까지 조국개혁당에서 정책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이라 하면 네. 윤석열, 김건희 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게 정책이야.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인가? 나 수사한 놈 때려잡는 법. 그러니까 뭐 이게 이름 당명 자체가 우선 개인의 이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당을 넘어 이거는 뭡니까? 개당이지 개인당.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나오는 뉴스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런 우리의 특혜 권리를 보장 안 해줘. 대표, 왜 화장실 앞에 대표실을 둬? 네. 그때부터 맛이 갔어요. 아니, 화장실 앞에. 아니, 국회 아시잖아요. 네. 그 화장실 앞에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어이가 완전히 어이 상실했죠. 상실이지. 야, 저 사람 저렇게 권위적인 사람이었어? 자,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앞으로는 10석 이상도 원내 교섭단체 대표 자리 줘. 원내 교섭단체 줘. 그랬잖아요. 그렇죠. 니네들이 누리는 특혜는 우리도 다 먹겠어.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어휘상실이죠. 아, 그럼요. 왜? 아니, 그러려면은 애초부터 본인들이 충선되기 전에 네네. 그걸 했어야지. 네. 딱 자기 12석 얻으니까 12석에 맞춰가지고. 예. 무슨 국회법이 프로크레테스의 침대입니까? 제가 발음이 좀 후져서 그런데, 침대를 맞춰야지 세상에 사람 몸을 잘라서 침대 갖다 붙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기 특혜,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정책은 하나도 없고, 내놓는 법안이라고는 개인적 복수심에 불타갖고, 도저히 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만 내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성적표도 이번에, 딴 데보다도 누구보다도 이런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에게 정확히 평가를 하는 호남분들이 심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호남의 조국 혁신당의 네. 돌풍은 거품이었다. 그렇죠. 돌풍이 아니었고, 거품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지난 반년간의 의정 성적표입니다. 네. 의정 성적표. 지금 좀, 아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 민주당이나 조국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뭐, 기초단체장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생각하면, 아니, 당신들은 지금 무슨 선거를 했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권 네. 심판하자. 이렇게 성적표다. 우리 또다시 성적표를 보이자라고 네. 해놓고서, 그럼 그대로 얘기하면, 패배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성적표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정권 심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네네. 본인들도 그럼 정권 심판하자는 본인들의 주장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적 지역 네. 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4개 지역구 중에 네. 정말 지금 핵심이 네. 금정이었다. 금정이죠, 정말 금정. 네. 정말 의미가 네. 뭐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네. 보고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조국과 이재명의 동반 패배. 그렇죠. 완전 동반 패배였다. 그렇죠. 자, 단일화까지 했어요. 네. 그다음에 조국을 불렀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잠깐 영광 얘기까지 하면 네. 조국이 이재명이 불렀다고 지금 금정에 달려간 건 네. 도리어 영광에서의 실패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광은 완전히 차별화 전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네. 네. 선을 그었어요. 조국의 어떤 포지션, 조국 혁신당의 포지셔닝이 그렇게 됐다고요. 네. 그런데 이 대표는 갑자기 금정에 가서 이재명과 손을 잡아. 그렇죠. 그러면 영광에서 볼 때, 아니, 뭐, 대안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게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 전략이 일단 영광에서 잘못된 어떤 네, 그 그렇죠.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단일화도 해, 모두 해, 정말 모든 걸 다 했었고, 이재명이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는 듯 하다가, 네. 중간에 이제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내 생각에 마이너스 간표인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글쎄요. 어쨌든 이게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난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그렇죠. 기타 등등 네, 딱 네. 보고 내가 내려가서 이거 좀 따먹어야지. 내가 안 가서 네. 뭐 한 거보다 이길 것 같으니까 내려간 거야. 무조건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죠. 내려가고 당연하죠. 뭐 주민 여러분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네. 쪽팔리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국이 금정 간 거, 네. 또 이재명이 금정 간 게 완전히 해착의 원인이다. 마이너스의 손이 됐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손이 손. 됐다라는 네, 겁니다. 네. 자, 금정 말씀을 해주시죠. 자, 우선 금정이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네. 이게 여당 내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했다. 그렇죠. 바로 요겁니다. 네. 요 한동훈 대표가 막판에 정말 올인했어요. 네네. 6번 갔습니다. 6번. 여섯 번 갔죠. 지금 7번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하여간 6번 이상을 적어도 갔고요. 네네. 1박 2일도 2번이나 했어요. 아, 그렇죠. 네, 1박 2일 2번이나 번이나 했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배웅도 안 갔어. 그렇죠. 금정. 그게 상징적이죠. 예, 대통령 배웅을 안 가고 대신에 금정 주민한테 올인했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이 금정구민들하고 4시간을 걸었어요. 그게 굉장히 회자되더라고요. 그럼요. 도보 4시간. 도보 4시간. 무슨 한마디로 금정 의미예요? 전체를 예, 왜 예. 이제 당 대표가 네네. 사실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네. 구청장이잖아요. 네네. 그럼 댁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후보 밀어주세요. 뭐 이러고 가잖아요. 네네. 근데 난 아니다. 난 금정구 전체를 속속들이 보겠다. 그리고 당 차원, 대표 차원에서 금정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겠다. 금정구에 정말 구석구석 돌아서 뭐가 부족한지 네. 몸으로 체험하겠다라고 아예 그거를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허. 몸으로 보여준 거죠. 아하. 그리고 4시간 동안 걸으면서 네네. 그 주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아, 야, 그렇죠. 저 사람 잠시 시장 한 100m 걷고 또 차 타고 어디 가나 보다가 아니라 네네. 진짜 4시간을 걷네? 음흠. 와, 여기 우리 금정구 웬만한 데 다 가네? 야, 이건 진정성 있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것은 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금정 봐요? 국민들이 단순히 구 차원의 선택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금정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현명하고 넓게 보시는 게 이게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니다.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명운이 걸렸다. 네. 만약에 이번에 이 총선에서 지면 이 재보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지면은 네네.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이제 잔뜩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좀 당내의 변화 음흠. 이것도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앞으로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요거까지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일각에서 지금 이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면 음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 네네. 한동훈 죽는다. 네. 여기서 한동훈 죽는다는 표현이 뭐 한동훈 이른바 한바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바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바의 개념이 아니고 음. 어쨌든 지금 우리 여권 내에 굉장히 이제 오해와 문제와 잘못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네. 바로잡는 이런 노력의 흐름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당이 용산의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당은 민심과 용산 권력의 브릿지예요. 거수기가 네네. 아닙니다. 다리 역할을 해야 돼. 네. 그런데 이 다리가 끊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우리 금정 국민들이 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네. 단순히 그냥 이재명에 맞선 음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을 찍어준다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이 당의 변화 요구를 네.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네. 변화에 대한 움직임과 노력을 지켜주려면은 이재명 플러스 그 변화를 한동훈을 죽게 만드는 그 요인 이것까지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2배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그래서. 2배의 노력이 2배의 숫자로 돌아왔다. 정확합니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총선 때 네. 백종헌 의원이 그렇죠. 그 당선자가 2위인 민주당과 격차가 13.25% 포인트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되게 이번에 17대 1로 부산에서 이겼지만 그렇죠. 민주당은 웃었어요. 그렇죠. 왜 웃었냐? 거의 모든 지역에 패배한 이 득표율이 40%를 넘겼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낙동강 벨트의 동부는 진짜 거의 60%, 58% 막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언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겼어요. 그렇죠. 네. 거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운대구라든지 또는 지금 이 금정이라든지 정말 아성이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갉아먹으면서 득표율을 40%까지 올렸다는 건 네. 그만큼 다져왔다. 이제 우리는 곧 무너뜨린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금정구민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기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게 만들었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이기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거의 30%대, 그러니까 뭐 25%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그렇죠. 61.03 대 38.9. 이거 특히 그리고 보면은 정말 그 보수층이 정말 결집하고 열심히 투표장에 나갔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요. 그렇죠. 이날 그 투표율이 47% 된대요. 재보궐 투표율로서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고요. 예. 부산시장 2021년 그 오거돈, 네네. 오거돈에 정말 그 천인 공노할 성추행으로 네네. 오거돈 날라가고 치러진 보궐선거. 그래서 네. 이제 박형준 지금 시장이 됐는데 그때 54.5%. 네. 이건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때 51.3%. 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금정구청장 돌아가신 분, 그분 재보궐도 이제 아니고 본선이 지금 51.3인데 거의 그거에 지금 4%포인트 가까이 따라잡은 거예요. 그렇죠. 47.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고 특히 이게 기표소 닫는 시간이 되니까는 이게 47.2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오후 6시에 40%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막판에 엄청 달려가신 거예요. 밤에 정말 그런 점에서 금정 구민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광역단체장급. 네. 지금 한마디로 부산시장급 선거였다는 그런 지금 평이 나오고 있어요. 네. 거의 그렇죠. 양쪽이 워낙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이제 정파 정치, 붕당 정치, 당파 정치 이렇게 표현되는 이 뭐랄까 비토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살기의 어떤 네. 정치 이전에는 사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같으면 중앙당이 그렇게까지 안 내려갔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이 지역 이슈로 치러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완전히 정말 그 야당이 비토만 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비토만 하는 그런 정국이 변하면서 완전히 모든 기초단체장에 올인하는 네.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강서구청장 선거가 전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대통령 강서가 정말 컸죠. 와, 그거 갖고 완전히 정권이 흔들리게 만들겠다. 뭐 그걸로 이렇게. 김기현 대표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 리더십이 강 구청장 한 명 때문에 바뀌어버렸어요. 보통은 미니 재선, 네. 미니 총선 정도로 불리는 그렇죠. 보궐이면 보궐이 원래 당대표의 무덤인 건 맞아요. 그렇게 하죠. 네. 몇 개월 안 있어서 보고 그럴 때 음. 단 한 군데 졌다고 그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의 네. 지금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관심이. 네. 이번에는 와, 완전히 정말 투표율이 무시합니다. 뭐 호남 쪽도 그렇고. 근데 그 막판에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정말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네네. 조전혁 지금 후보 패배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렇죠. 요거가 연동돼 있어요. 저는 왜 이런 네. 연동되냐면요. 네. 한동훈 이제 대표가 막판에 특히 가가지고 올인을 했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은 요 막판에 명태균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선거 이틀 전에 이제 명태균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오빠로 도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전혁 후보한테 직접 들었는데 예. 분위기 좋았대요. 네. 그런데 한 열흘 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오빠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좌르르 표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자기 귀에도 들리더라. 그러면서 그냥 우장창 내려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고 한마디로 지금 이제 명태균이나 김대남으로 상징되는 네네. 진짜 용산발 리스크 네. 이게 수도권은 강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44% 나왔는데 네네. 지금 금정을 보고서 국민의힘은 안 돌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각 지금 국민의힘은요 민주당하고 겨루면 전국적으로 44%대 50몇 프로죠? 그렇게 져요. 예. 네, 그게 지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보여드리는 네. 그 서울시 교육감 구별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초토화됐어요. 초토화예요. 강남 3구 정도가 네. 지켜졌고 여기 네. 이제 용산구가 지켜졌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그래도 지금 2개 역할을 했던 동작구도 뺏겼고 네.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런 그 승리를 얻었던 도봉구도 뺏겼고 네.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완전히 정말 또다시 참패를 했다. 전체적으로 아까 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악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용산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용산이 있는 용산구가 지금 보수 후보가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서울 다 들여 빠졌어요. 예. 서울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저게 네네. 지금 정권 대선 총선 일반적으로 다 저렇게 간다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정 그리고 이제 강화는 네네. 이거는 텃밭이니까 그렇죠. 다른 거예요. 다른 네. 거고 이제 정말 제대로 승부를 해야 되는 링은 이 서울하고 경기도 이런 데인데 서울 경기도죠. 이번에 보면 딱 저거밖에 못 얻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돌아보면 저는 진짜 깝깝한 게 이겁니다.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선거 때마다 왜 문자가 지금 나오느냐. 문자가 신경 쓰여. 예, 네. 문자가 늘 불안하고 네. 지난번 뭐 총선 때도 사실 그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문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총선 때 내 문자를 주고받는 분이 계시죠 지금. 네네. 문자를 엄청 주고받고 그렇죠. 막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문자 리스크가 네. 상존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겁니다. 그게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터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 때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1번. 네네.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결국 누군가 누설하는데 네네. 이분도 선거 때 누설을 해야 네네. 누설의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의 가치. 국민의힘에 이제 패배하거나 네네. 수세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문자를 터뜨린 사람의 존재감이 확 네네.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종의 좀 문자를 이렇게 누설하는 거는 당 입장에서는 테러를 당하는 건데 그렇죠. 정말 제일 약하고 제일 급소가 노출될 때 음흠. 그때 지금 예외 없이 이걸 당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평소 때 그만큼 리스크 관리 못 해왔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런 문제는요. 드러난 것은 투명하게 해명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정면 돌파해야지고 다시는 이렇게 그 리스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이걸 그냥 계속 가져가면서 방어만 하다가는 완전히 패배할 그러니까 수밖에 지금 없죠. 자꾸만 선택적으로 예. 뭐 이번에 사실 그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오빠인데 네네. 오빠 처음에 오빠 나오니까 네. 용산이 친오빠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 이종근 진행자는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다. 이건 친오빠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야, 이거, 예. 이거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친오빠가 왜 나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나왔을 때,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언제나 언급을 했거든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문자 남편이 주고받는 게 어떻고, 네. 당연히 다 남편하고 연관된 걸 하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느 맞습니다. 50대 주부가 뭐 오빠 갖고 사겠어요. 친오빠 예, 갖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직접 해봤어요. 용산 네. 쪽에서 진짜야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취재를 해봤는데 네. 오빠인 거는 맞더라고요. 제가 볼 때 친오빠. 왜 맞느냐? 네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거. 이게 이제 문자가 언제 나왔냐면 2021년 6월에 나온 문자예요. 저게. 네. 근데 2021년 7월 30일 날 윤 대통령이 당시는 이제 당이 없었는데 네네. 국민의힘 그때 이주석 대표가 있거든 국민의당에 네.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근데 6월이면 아직 입당 안 한 상태야. 무소속으로 그렇죠. 있으면서 막 이제 선거 캠프 만들고 막 네. 이마 빌딩에 막 이제 들어간다 만다. 네. 그래서 그때는요 캠프가 어디냐면 그냥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예요. 그렇죠. 호바나 컨텐츠 예, 건물하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결국 또 여사입니다. 네. 그 여사가 그때 바로 명태균 씨를 만난 거예요. 음흠. 그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는 이분이 경남 지방에서 공천, 경선, 여론조사 도사다. 이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네네. 우리 남편 앞으로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빠랑 같이 들은 거야 강의를. 강의를 들었는데 네. 그 강의를 듣는 도중에 이 오빠란 분이 네. 입이 좀 거신 모양이에요. 아하. 그래갖고 야 이 XX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데 이걸 명태균 씨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기분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건 맥락은 맞잖아요. 맞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지가 뭘 안다고. 음.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음. 뭐 오빠가 뭐라고 떠들었건 말건 저는 선생님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거기 그러잖아요. 뭐 맞아요. 진짜 최한 선생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강의한 말씀을 내가 듣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그 오빠가 입은 걸전성 사실 잘 분석했네. 그렇죠. 그때 입만 걸었지 네. 맞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 진짜 오빠 명태균 씨한테 오빠를 사과할 게 아니라 어머 오빠 말이 맞네. 나 저 사람을 보면 멀리 해야 되겠네. 그게 맞지. 그랬었지. 아니 네. 우리 오빠가 말은 좀 걸지만 사실은 저기 명찰하거든. 며칠 보거든. 그래서 앞으로 저 선생님 앞으로 당신하고 이제 나 전화 끊을게. 전화 끊어. 이랬어야 되지. 나 그렇죠. 그 오빠 좀 만나보고 싶네. 그렇네. 이게 그 오빠가 제대로 본 거야. 아니 너 네. 당신 사기꾼 같아. 그래서 이거를 명태균 씨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자기가 폭로할 게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그중 하나 또 던졌는데 제가 그거를 그 문자를 이분이 던진 측면은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가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선생님 하늘같이 대접을 한다. 요거를 이제 부각하는 게 그거라서 던진 건데 이게 완전 사이드 이펙트가 온 거야. 예상치 않은 오빠 논란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자기가 맨 처음에는 이게 수많은 카톡 중에 하나니까 이거 오빠 이거 윤석열 맞는 거 뭐 내가 저 김건희 여사 친오빠랑 내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할 일이 있어요. 처음에 언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거저거 보니까 이거 가만 보고 요때는 내가 보니까 그때 진짜 친오빠하고 같이 얘기한 게 맞네? 해갖고 밤중에 CBS하고 TV조선에다가는 그 오빠는 친오빠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언론에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명태균 그래가지고 또 정말 이 사람 우리도 정말 뭐 자기가 명태균 나 자신 나도 몰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기사가 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친오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문제가 나요. 지금 말한 대로 그럼 친오빠가 맞았네. 이제 이게 1번. 2번. 아니 근데 왜 친오빠가 이런 그 명태균하고 이런 그 윤석열 캠프하고 논의하는데 왜 등장을 해? 이거 외척 개입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도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저기 외척들이 막 외척과 환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중국은 환관이 많아요. 이게 십상시라는 말은 중국 말이죠. 나오고 중국 그 황제들에게 이제 그 내시 환관들이 달라붙어서 정치를 한 게 십상시고요. 우리나라는 내시가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권한도 없어요. 사실 중국도 권한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시가 이제 개입을 하는 문화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외척입니다. 이게 조선과 중국 왕조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외척을 항상 주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부인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게 항상 그 외척에 대한 트라우마 콤플렉스가 조선시대부터 있다. 그래서 더욱더 김건희 여사 사태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그거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당원 내 가입하기도 전에 그냥 어쨌든 일반인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일반인이었지 뭐. 그러니까 그때 뭐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때는 뭐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건 아닌데 뭐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사가 그러니까 명태균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김건희 여사의 문자 한두 사람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났잖아. 아, 그럼요. 모든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예. 여사가 네.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얘기를 듣고 네. 많이 이제 문자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사람들 중에 음. 어떤 사람한테 여사가 넘어가느냐? 네. 저렇게 좀 뭔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인데 네, 네. 말을 그냥 무지 잘하거나 네, 네. 뭔가 여사 마음에 쏙 드는 네. 뭔가 이런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 아하. 이런 사람들한테만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여사가 사람이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좋으신 굉장히 분이야. 그런 맞아. 분을 어.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아, 그렇죠. 그렇게, 말은 또 뭐 어떻게 예. 말이야 뭐 천냥빚 아니 갚잖아요. 그런데 말 대우만 잘 그 사람을 믿어버리니까 네네. 그 사람한테 걸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뭐 명품백도 받고 예. 뭐 물론 그 받은 이유가 그 백 자체에 대한 탐욕보다는 예. 아 내가 이걸 안 받으면은 아, 또 저 그렇지. 기분 상할까 해서 그렇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걸리는 거고요. 그 300만 원짜리가 뭐가 뭐 김건희 여사한테 뭐 얼마나 중요했겠어요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전 중요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전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300만 원 백이니까 어머 이거 받아야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뭐 아는 분이고 뭐 하다 아, 보니까 이제 그럼, 받은 그럼. 거 측면인데 어쨌든 받은 거 자체가 그러나 잘못입니다. 잘못이고요. 그렇죠. 결국 뭐냐 여사가 네, 이 사람 좋은 거 하고 네, 그런 저 뭐냐 그 상대방을 과하게 믿고 의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 네. 과하게 믿고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네. 아는 그러시리라 믿고. 자, 두 번째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제 이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네. 대표들 중에 사실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이 지금 이 초점이 될 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네. 사실 아까 그 금정구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칭찬하고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동훈으로 하여금 이 끊어낼 수 있는 그렇죠. 칼날을 하나 준 거다. 결국은 그렇죠. 귀멸의 칼날이 네. 아니라 네. 개혁의 칼날, 즉 바꿔야 된다. 지금 사실 우리가 강의원하고도 계속 말씀을 함께 하는 게 왜 선거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되냐고. 응? 아니 선거 때뿐입니까? 본회의 때마다 마음 졸여야 돼. 본회의 그렇죠. 때마다 지금 뭐 또 이번에 특검법 올라가고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또 탄핵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어떤 녹취록이 또 어떻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아니 진중권도 뭐 저기 아크로비스타 꽤 들락거린가 봅니다. 오늘도 내가 갔는데 말이야 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아니 그게 진중권 씨가요. 예. 원래 서울대 미학과 나오고 네. 미술평론했잖아요. 미술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사가 미술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친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진중권 그 평론가가 원래 모두 까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네. 윤석열 이 후보 쪽에는 네. 좀 관대했어요. 네. 관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여사와의 인연도 작용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중평입니다. 미술과 관련된 인연. 예, 그것은 또 이제 그 동네에 또 인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진중권 평론가로 하여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용적인 네.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본인이 볼 때는 좀 실망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비판하는 거죠. 네, 과거에 어쨌든 그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친오빠가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진중권도. 그렇죠. 예, 제가 어제 그래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쓰는 칼럼에다가 이건 친오빠로 보이는 게 친오빠로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했었죠. 예.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동훈 리더십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일단 오늘 세 가지를 뭐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렇죠. 대통령실에 세 가지를 네. 제시를 하면서 이 확실하게 이제 금정구의 승리를 배경으로 해서 네. 힘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한 일단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처럼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아주 구체적이고 네. 그다음에 강도가 높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네. 한마디로 김 여사 라인 네. 잘라내라. 네. 네. 이거 지금 10상신 내지 7간신이라는 사람들 네. 잘라내라. 네. 세 번째가요. 제기되는 의혹을 솔직히 설명하고 의혹 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협조하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어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비롯한 네. 뭐 각종 하여간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는 협조하라는 건 검찰 수사도 네. 만약 그쪽에 수사해 온다면 네. 적극 응해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부분은 사실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세 번째가 구체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두 부분은 지금 계속 선거 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꺼냈죠. 순차적으로. 네, 근데 꺼냈죠. 이제 네. 세 번째 게 직접 해명하라. 그렇죠. 네. 앞으로 지금까지 아니, 나온 이야기 해명 정도가 아니에요.
의혹 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협조하라는 거는 해명이 그쵸. 아니라 기소지, 기소. 검찰 수사나 수사. 기소에 응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다르죠. 것까지 나왔고요.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의 의미라든지 네. 또는 친윤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강의학 보시기에는 친윤들의 반발이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원래 친윤들은 전부 이거는 제가 그냥 추정, 뇌피셜 같은 측면도 좀 있는데 네네. 이번 재보선이 질 걸로 예상을 했거나 그랬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보선을 만약 지게 되면은 한동훈한테 책임론을 반드시 얘기한다. 도려낼 수 그리고 있다. 왜 용산이 예. 독대를 한다면서 굳이 예. 재보선 뒤라고 했느냐. 예, 이것 예. 역시 재보선 결과를 보고 예, 예. 그거에 따라서 독대의 내용을 연동하겠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해서 독대한다는 게 간단하게 이제 말하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용산은 받아치는 거죠. 네. 패장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 그렇기 장해찬 때문에- 위원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한동훈이 여섯 번이나 내려가고 1박 2일을 2번이나 하고 또 내려가서 선거 유세 때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입에 오르는 건 패배를 이미 인식을 하고 패배의 원인을 윤 대통령 부부에 돌리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기저가 장해찬만이 아니라 상당히 친윤들한테 지금 공유되는 어떤 기저다.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제 이 독대가 갖는 네. 무게나 압박을 알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독대가 이 용산이나 친윤에 안길 압박을 네. 최소화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대를 통해서 어떻게 뭔가 타협을 이뤄내는 거 이런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독대를 통해서 한동훈이 이제 가해올 이 펀치, 이 펀치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힘을 뺄 것인가. 그래서 잘 선방해가지고 역으로 되쳐가지고 뭐 정말 분위기만 좋다면 한동훈 대표직에서 내려가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옥균 투 프로젝트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3일 천하가 아니라 3개월 천하. 네. 딱 7월 26일 날 당선돼가지고 네. 10월 26일경 이제 물러나게 만든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부산 내려갈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인식했을 거예요. 이게 네. 단순히 내가 이번 선거에서 지르면은 내가 이재명한테 지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한테 지는 건 지는 건데 난 용산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적과 싸운 것이고요. 용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선거가 분명히 이재명하고 싸우는 선거인데 용산도 이재명은 좀 안 보이고 한동훈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선거의 결과는 어쨌든 한동훈이 책임지는 거니까 한동훈이 이번 총선 이번 재보선 결과 한동훈 펀치가 약해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한동훈만 없어진다면은 재보선 저도 좋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잘못하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지난번 총선이 사실은 그래서 진 거 아닙니까? 지난번 그러니까요. 총선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때문에 이 정권이 위험하니까 네. 백한선만 갖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용산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재보선 지면은 이제 판사들이 움직인다. 판사들이 그거 보고 야 진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아무 힘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재명한테 중형을 선고하냐. 그냥 솜방망이 90만 원 딱 선고해서 그냥 금배지 유지시켜 주자.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을 용산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충격적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지금 이 당의 변화라든가 용산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겁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변화를 섣불리 자꾸만 요구해서 여권 분열을 하면은 이재명만 득을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당신들부터 큰 피해를 끝나죠. 입게 되는 이런 끝나죠, 지금 그냥. 얘기를 하는 끝장나죠. 건데 이거는 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그 조선 시대에 자기 내부끼리 싸우다가 그래 차라리 그럼 외놈한테 날아주고 그 김에 저 미운 놈 저놈부터 척결하게 하자. 이런 거나 좀 다름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명태균이란 자가 네.
협박을 했잖아요. 네. 김재원이란 김재원 최고위원을. 네, 네. 아니 내가 못 깐 거는 김재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더 까겠다. 날 건드리면 이랬잖아요. 나는 더 웃긴 게 뭐냐면 까매타면 까봐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유 이제 건드리지 말자. 김재원 딱 건드리지 말자. 아침에 이거 인지를 잡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삼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본인 스스로 완전 내가 엄청 잘못했다고 자인한 거죠?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니까 아이고 뭐 거의 이런 분위기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계속 다투내니 차라리 여기서 끝내겠다. 네.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이런 느낌으로 또 닫아버렸어요. 네. 홍준표하고도 계속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홍준표, 김재원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네. 저는 아니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네.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명태균의 소나기에 그대로 이 당이 그냥 춤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또 이 인질 표현도 그렇고 인질이 그렇습니다. 뭐야? 대통령실 아니에요. 네. 대통령 아니야. 그러면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인질한 이게 뭐죠? 무슨 신드롬? 뭐 스톡홀름 신드롬? 네. 네. 아유 범인과 한패가 되는. 범인과 이제 한패가 돼 갖고 아유 우리 같이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어. 그렇죠. 우리 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네. 우리 대충 넘어가자. 네. 아이고 우리 김건희 여사 뭐 녹취록을 더 듣고 싶진 않잖아. 이런 분위기가 근데 무슨 김재원 위원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왜 본인이 신나서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가 보니까 김재원 본인의 그 내용이 들어간 문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죠. 근데 갑자기 저러는 건지 혹시 뭐 용산한테 한마디 들은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친윤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말하는 건 용산의 어떤 의중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김재원 이분이 막 신나서 명태균 이른바 까다가 한방 지금 그 되치기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자 또 너무나 빛의 속도로 지금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꼬리를 내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보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한 그날. 네,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날 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한동훈을 비판하던 홍준표 이분도 갑자기 꼬리를 내렸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은 말이죠. 이 명 때문에 망해요. 이재명하고요. 이 명태균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 때문에 망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태균, 김대남 이런 정말 근본 없는 자들, 그 기본이 안 되는 자들, 도저히 정치를 함께하는 어떤 정치를 함께한다는 게 아무리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금패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동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럼요.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하여간 여사께서 하여간 문자 같은 거 정말 자제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요? 여사 휴대전화를 말이죠. 바꾸게 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바꾼다고 바꾼다는 녹취한 아니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 여사한테 사악한 의도를 갖고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사람들. 근데 여사가 그 사람들 전화 오거나 문자가 오면 응대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또다시 좋은 공격 먹잇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과 일체 모든 연을 끊는다는 의미에서 전화기를 바꾸고 지난 전화기는 이재명이 했던 대로 전자레인지. 요거는 정말 이재명한테 특강을 좀 이재명이 그거 아주 거기 유동규 씨한테 밖에 던져버리고 쓰레기라도 먹어서 입원을 하고 거기 매뉴얼 있잖아. 매뉴얼이 있죠. 자, 독대 전망 마지막으로. 독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문제가 독대인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 측 사람들 몇 명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이 기조로 간다. 이번에 금정구인들의 그런 어떤 선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이게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가지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이 근데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용산에 들어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결국은 이 용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한동훈 개인과의 그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과 나라 정부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하고 반드시 좀 이렇게 뜻을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한테 너무 되바라지게 한다든지 지금 어떻게
이 재선거 승리를 얻고 네. 막 강요하듯이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 재선거 승리에는 우리 한동훈 대표의 공이 컸지만 분명히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같이 있는 것이기 아예 때문에 당연하죠. 그 다 잘 되라고 지금 부산 주민들이 모아주신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표가 우리 이번에 그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를 찍은 금정 구민들의 마음에는 네네.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만 찍은 분들이 있을 아 거고 당연하죠. 어떤 분들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에 힘들게 뛰고 있고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로 상징되는 변화나 개혁에 물 건너가기 때문에 찍어야 되겠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두 표심의 공통점은 이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결국은 두 사람이 어떻게든 화해를 해라. 아 그 당연하죠. 두 사람이 어떻게든 머리 맞대고 네네. 그 당의 정권의 두 축으로서 네네. 같이 좀 가라 제발.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느 쪽 주민들도 다 그쪽 예를 들어 그중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서 찍은 분이 네. 빨리 한동훈 축출해 버리고 네. 뭐 그다음에 뭐 그냥 용산 말 잘 듣는 그런 당 세워 가지고 가면 네네. 된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찍은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 공동운명체예요. 아니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진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 대표하고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네. 다 만약에 정권이 실패하면 여당 대통령 후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음, 지지를 세가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한동훈 대표를 이전의 대표 치듯이 쳐버린다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당이 두 조각 난다. 그렇죠.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지금 예를 들어 어떤 김건희 여사 문제에 일정한 국민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 말을 바로 한동훈에 줄 서는 거냐. 지금 이렇게 치환해버리는 아, 이거는 그건 가장 있죠.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산에 어떤 뭐 피서를 가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가 한동훈일 뿐이야. 우리는 네. 부산행 버스를 탄 건데 그렇죠. 그 기사가 한동훈이에요. 네네. 뭐 우리의 목표는 부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목표는 예. 이 당이 개혁해서 예. 좀 더 민심에 부응하는 당, 정부가 되는 게 이게 목표인 거예요. 네네. 그럼 부산 가는 게 목표여서 버스를 탔는데 네. 왜 너는 한동훈이 모는 버스 타냐? 네. 그러니까 너는 한동훈에 줄 서느냐? 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목표는 예. 부산 행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목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오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렇죠. 그 목표는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버스를 타는 것뿐이고 그렇죠. 마침 그 기사가 한동훈일 뿐입니다. 기사 보고 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목표예요. 그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네, 네. 운전을 할 뿐입니다. 그렇죠. 운전기사가 마침 안전하게 가야죠. 네, 그런 의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네. 한강을 오염시킨 문재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네. 와, 한강을 후쿠시마 오염이 문제가 아니라 네, 네. 한강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네, 바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의 그 네. 오염수를 그냥 퍼붓습니다. 입에서 그렇습니다. 네. 퍼붓습니다. 네, 바로. 퍼붓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난 정말 이 뻔뻔함이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네, 네. 그렇게 왕성하게 네. 뭐 이거저거 막 그냥 막 퍼나르던 사람이 네네. 갑자기 자기 딸 살인행위라고 본인이 했던 네네. 그런 음주운전 그것도 뭐 정말 면허 취소 수준의 네. 거의 이재명 대표의 네네. 그 음주 측정 수준에 근접한 이런 엄청난 지금 그렇죠. 살인행위를 그 그렇죠. 아버지 말에 따르면 살인행위인데 딸이 살인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입도 끔뻑 안 하고 있더니 네. 갑자기 한강 작가 뭐 물론 온 국민이 축하할 일입니다만 이분이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한강 작가가 저렇게 수상한 거에 뭐 마음으로 기뻐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네. 나서서 떠들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이거예요. 왜냐? 한강 작가가 이번에 인터뷰도 안 하고 네. 지금 로키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네.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잔치하고 막 이렇게 웃을 낯이냐 해서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한강 작가가 지금 제일 혐오하는 게 살인이에요. 네네. 사람 죽이고 하는 전쟁. 전쟁에 싫어서 네. 나 지금 언론이 그렇게 요청하는 인터뷰도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살인 행위한 게 누굽니까? 자기 딸 아닙니까? 자기가 분명히 살인 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 작가한테 사죄를 해야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살인과 전쟁이 싫어서 네네. 누구나 지금 당연히 듣고 싶은 그런 인터뷰도 지금 거절하시는 한강 네네. 작가님 앞에 네네. 내 딸이 바로 한강 작가가 제일 싫어하는 네네. 그런 사람 죽이는 네. 그러한 행위를 했다. 네.
한강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이래야지 정답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것만인가요? 얘기 예. 듣고 보니까 정말 저는 인권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다운 가치를 생각하는 작가들이라면 문재인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극악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그렇죠. 탈북어민들 그렇죠. 죽는 거 뻔히 알면서 네, 네, 강제 북송시킨 것 같고요. 네, 네. 우리나라 공무원 서해에서 떠내려간 그 우리나라 공무원을 소각 살인을 하는데 자기는 잠만 굴굴 잤다. 그렇죠. 네. 이건 진영을 그리고 떠나서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 그 밑에 그 졸개들은 네. 그날부터 이분이 빚이 많았고 도박 빚이 많아갖고 네. 북한으로 도망가던 월북자였다. 정말 사람을 2번 죽여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무를 그 바다에서 우리나라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네. 하루 아침에 파렴치한 도박빚 채무자 그리고 빚을 안 갚으려고 북한으로 도망가려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악의 그야말로 국가 배신자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놓은 그런 문재인이 마치 자기가 또 이 소설에 무슨 굉장히 조예가 깊은 양 네. 또 대단히 또 무슨 가르침 네. 이렇게 가르치려 드려요. 네. 막 위로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할 게 뭐냐 하면 네. 이게 읽다 보면은 고통스러워서 읽을 엄두가 안 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길 회피하지 않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자고 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가르치려 듭니다. 아니 저게 그거죠. 그거 지금 한강 작가가 5.18이나 4.3 다룬 부분. 네네. 그거를 지금 딱 집은 거고요. 네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네. 좌우 진영에 좀 갈렸잖아요. 네네. 딱 지금 저게 뭡니까? 거기 포지셔닝 또 넣은 거예요. 네네. 자기가 그래서 지금 한강 작가와 이 노벨 수상 이 부분은요. 네네. 절대 지역이나 그 이념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축하할 문제예요. 물론 그 소설의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이것은 어쨌든 간에 노벨상 그 주는 데에서 예. 그 이념이나 그런 걸 다뤘다는 것 때문에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슬픔이나 비극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터치한 부분. 네. 그게 문학적 성과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문재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딱 아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후벼파고 갈라치는 거예요. 그렇죠. 한강을 또 두 동강 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 입, 정말 필요할 때는 얘기 안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얘기하는 저 입. 저분이 저 입을 저렇게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놀리는 거 저거 막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네. 지금 수사 빨리 해가지고 네. 이 혐의에 지금 규명을 해서 네. 죄값 있는 건 죄값 치르게 해야 돼요. 그 네. 수밖에 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언제나 자기한테 불리한 이슈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이를테면 옛날에 가석방 문제 이재용 네. 삼성회장 가석방 문제를 갖고 자기 진영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근데 법무부가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이제 그걸 침묵을 해버렸고. 네. 또 예전에 추미애와 그다음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안 끼어들었죠. 그렇죠. 한 번도 네. 교통 정리 안 했죠.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네. 정책시장하고 부딪혀갖고 그때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거 교통 정리 안 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난 늘 착해야 돼. 난 늘 이렇게 도덕적이어야 돼, 윤리적이어야 돼. 이런 얼굴로. 그래서 그게 가증스러운 거죠. 그뿐입니까? 자, 우선 자기 딸이 일본 극우대학 나왔다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 비웃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하는 짓거리가 확인이 안 된다. 아하. 그런 짓거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네. 저거 뭡니까? 이상직. 이상직. 타이스타. 예.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일자리 위원도 주고 자기가 그렇게 벤처진흥공단 이사장도 주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네. 뭡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의 지금 죄가 너무 크고 하니까는 그거 뭡니까? 체포동의안에 그냥 자기 가결해 줬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 한마디 한 적 있나요? 네. 그리고 저도 직접 제가 취재를 한 거지만 네. 그 사위란 자가 네. 그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네. 항공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타이스타에서 아주 최고위직에 있어가지고 네.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은 보니까는 이 항공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네. 비자금 관리 때문에 왔구나라고 폭로를 한 네. 일본인 당시 그 훈련국장 네. 그 타이스타에서 근무했던 네네. 항공 전문가 제가 인터뷰했고
거기에 다 나왔어요. 이름도 제임스고 네. 어떻게 이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네네. 행태가 얼마나 수상한지 다 폭로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당연히 그때는 문재인 청와대에다가 네. 기사 말미에 써야 돼.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야 되잖아요. 네네. 다 반론권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죠?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 원칙이랍니다. 네.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거 불리한 것. 딱 해가지고 아니 당신 뭐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지금 당신 사위 뭐 어떻게 이렇게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가지고 저렇게 고액의 월급을 받고 그 딸은 거기서 또 보니까는 애까지 저 고급 국제학교 보내고 고급 빌라 살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대통령 가족에 대한 거는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고 그냥 대변인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냥 내세우고 자기는 꽁 숨어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네. 이런 작가의 작품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작죠. 노벨상 그런 거 좀 관심 근데- 끄고 실제 관심 있는 건 예. 자기 가족과 관련된 아니, 이런 자기 비리부터 예. 몽땅도 자기와 그렇죠. 관련된 비리잖아. 지금. 그거부터 네.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미 문재인은 5년 동안 음. 늘 이런 기사 많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사라졌다. 반복되는 침묵 모드. 네. 언제까지 이런 침묵 전략으로만 일관할 건가? 이런 제목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이 이렇게 사실 노무현과는 진짜 달라요. 노무현 내가 뭐 칭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불리한 땐 불리하더라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은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입 딱 씻고 절대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중요한 정책 결정, 나중에 네.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말을 안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 동네에서도 소문났어요. 그렇죠. 같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네. 같이 정치실장던 김병준 전 부총리가 네네. 직접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자기도 정치실장이고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이고 하니까 네네. 그 정책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쟁점 이거 하면은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좀 이게 안 좋고 근데 안 하자니 이건 또 국가적으로 손해고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 네. 이런 문제 하면 막 이제 관련자들이 경론을 벌이는데 그럼 네. 제가 문재인도 거기 실장이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계속 그냥 그 특유의 이러고만 있다가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네. 윤영관이었나? 그죠. 외교 쪽에서도 네. 비슷한 얘기 있었어요.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가 떡 나오고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자주파니 뭐니 다 나왔지만 상당히 네. 그 윤영관 등 그래도 외교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회의 때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그러니까요. 입 딱 씻고. 그러다가 나중에 네. 숟가락 얹을 땐 또 칼같이 숟가락 얹고 그러니까요. 네. 하면서 눈치 보는 그런 비서실장이었다. 아주 유명하죠. 그때 아마 그때가요. 이 비슷한 상황이 뭐였냐면은 기생충. 영화 기생충. 그거 기생충도 이제 지금 한강 작가가 네네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 기생충은 깐내서 영화상을 예,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문화적 중요한 사건인데 네. 그때 이제 그 제작진 전부 청와대 불러가지고 그렇죠. 짜파구리 파티했잖아요. 네네. 그때 아주 즐겁고 흥겨웠죠. 그리고 네. 이제 거기 그 참석한 사람들이 바로 봉준호 감독. 네네. 이분 아시다시피 뭐 진보당인가 노동당 뭐 당원 대단히 좌파죠. 좌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요 이 예술 쪽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하. 뭔가 좌파가 뭔가 이런 굉장히 이렇게 무슨 상 같은 거 받고 네네. 하면 이 좌파의 어떤 문화적 예술적 예. 우월성 이런 거에 꼭 숟가락을 얹으면서 예, 예. 그게 마치 그 자기가 그걸 대표하느냐 예, 예. 이런 이벤트를 되게 좋아해. 예.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문재인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민택 그렇죠. 연희당 거리패. 네. 예? 그래서 뭐 네. 이쪽 그 좌파 연극계 어쩐 진짜 상징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뭐 문재인 그때 당시에 연설도 네. 도와주고 네. 했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성범죄 괴수였죠. 그 괴수로 사람은. 해서 괴수였는데 연희당 거리패에 그런, 예. 새로 들어간 신입당원들을 네, 네. 성추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라져 버렸고. 음. 근데 그때도 네. 입 딱 씻었더라. 그때 원래는 네네. 아시다시피 그 누구냐 그거잖아. 이분이 선대위원장 해줬어요. 아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부산 선대위원장 아니었나? 예, 예. 하여간 선대위원장 그런 개념의 위원장을 했어요. 네네. 그때는 막 이제 이분이 유명한 셀럽 연예인이라고 예술인이라고 네. 막 엄청 그러더니 맞아. 찬조 연설했어요. 네, 텔레비전에도. 그랬더니 이번 그렇게 그냥 추악한 성범죄가 나니까 입싹 씻었죠. 예. 그러니까 다시 촉구합니다. 딸 살인 행위에 대해서 네. 본인이 얘기해야죠. 비겁하게 윤건영을 통해서 네. 윤건영이 네, 네. 자기 얘기인지
아니면 문재인 얘기인지 네. 전혀 주어가 불확실한 상태로 아니 뭐 근데 저희- 그러려면 얘기를 좀 제대로나 좀 전달할 것이지. 예. 나중에 금방 드러날 뽀록날 네. 그런 거짓말들을 네. 그 윤건영 의원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 말이죠. 아주 얘기를 좀 제대로 하고 제대로 대변해줘야지. 네. 온팡 뒤집어 쓰잖아. 지금 네. 전 제일 웃긴 게요. 네. 그 공유 숙박업소 네. 뭐 별장이 아니고 공유 숙박업소다. 뭐 네. 제주도 그거 뭐 네. 기자들 별장이라고 쓰지 말라. 네. 뭐 그 숙박업 등록도 돼 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취재보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등록 그거 안 돼 있죠. 아니어가지고 제가 지금 조국 대표실에 뭐 조국이 근데 그것도 엄청 좀 같이 막 왕왕 불어댔잖아요. 네네. 조국 대표실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네. 근데 취재보니까 아니던데요. 그랬더니 되게 곤혹스러워하다가 조금 있다가 입장을 주겠다고 네. 보니까 이제 띡 하고 주면은 네. 아 그거는 전부 윤건영 의원한테 들은 말씀. 이게 그래서 윤건영 의원은 지금 독박 쓰게 돼 독박, 있다고요. 네. 독박이군요. 네, 그러니까.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기 전에 음. 한강을 오염시킨 문재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 더 저희가 이제 비판 안 할 테니까 딸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됩니다. 딸에 대한 자신의 어떤 자, 딸은 예. 그리고 빨리 이제 용산서에서 저 뭐냐 그 조사받고 예. 법에 처분을 받아야죠. 아니 뭐 택시 기사와 합의를 봤으므로 진단서 안 띄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나오겠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출두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마 예, 이제 예. 그거에 이제 꼭 저 뭐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예. 언제 도대체 예. 근데 이분들이 뭐 야반도주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아하. 어느 사이 언제 주두세도 모르게 태국도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어저께 기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제가 어저께 용산서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가면요. 지금까지 뻗치게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 특히 카메라 기자들이 지금 방송 기자들 며칠째야. 지금 제가 우리 JTBC 후배 거기 있는데 네. 일주일째 지금 이러고 있대요. 일주일째. 아유. 그 저 뭐냐 그 건물 앞에 저 카메라 세워놓고 일주일째 지금. 지금 그 문재인 일가한테 말씀드립니다. 기자들 화나게 해서 도움되는 거 아무도 도움된 거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진짜 그 지금 일주일 한 열흘만 가면 정말 이제 빡칩니다. 빡치죠. 네. 뚜껑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출달 때 됐습니다. 거기 지하도 없습니다. 지하실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지하 네. 주차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아셔야죠. 지금 네. 민주당이 가장 먼저 우리 김건희 여사 왜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받았냐 그랬잖아요. 네네. 그 말 하신 정당 대통령이시니까 그 딸 음. 그렇게 제3의 장소 몰래 하면 안 되죠. 네. 민주당 바로 그 잣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